네, 어제 우리 473쪽 3번까지 했었죠.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이 TAT 2급 실무 수행 문제, 부가가치세 문제의 4문제 중에서 3문제까지 해봤는데 1, 2번은 뭐 가벼운 좀 쉬운 문제라고 볼 수 있고 3, 4번이 까다로운 문제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중에 3번 안분계산, 공통매입세액이 있는 거래의 안분계산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바로 어제였죠. 해보았습니다. 자, 그 시간에 이어서 오늘은 제59의 기출문제 4번, 부가가치세 4번부터 한번 해보겠습니다. 건물 등 감가상각자산 취득명세서 작성자의 부가가치세 신고서 작성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건물 등 감가상각자산 취득명세서라는 것은 자동으로 작성되죠. 자, 소프트웨어 구입 관련 자료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자료는 건물 증축공사 자료가 있고요. 그 다음에 비품 구입한 영수증이 있습니다. 자료 설명을 읽고 수행과제를 순서대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자, 자료 1번. 자료 설명에 자료 1번에 대한 설명이죠. 자료 1은 스마트 공장 구축의 일환으로 생산부에서 사용할 소프트웨어를 외상으로 구입하고 발급받은 전자세금 기단서입니다. 이랬어요. 자, 이건 소프트웨어로 회계 처리를 해면 되겠구나. 자, 매입세액을 공제 가능하죠. 그래서 51번 과세매입으로 입력하면 되겠다. 다음 2번. 자료 2는 공장 건물 증축공사에 따른 전자세금 기단서이며 대금은 11월 30일에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자본적 지출로 처리하라 그랬으니까 자산으로 처리하라는 것이죠. 건물 증축공사에 따른 전자세금 기단서다 그랬으니까 이거 그냥 건물로 회계 처리하면 됩니다. 건물. 다음 자료 3번은 경영지원팀 사무실에서 사용할 복사기를 구입하고 받은 현금 영수증이고요. 자산으로 처리하라 그랬으니까 자, 사무실에 복사기예요. 비품이죠. 그래서 이거는 비품이라는 자산으로 출금전표가 아니라 메인 매출 전표에 입력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분계를 현금 분계하면 되죠. 자, 1번 보겠습니다. 수행 1번부터 하겠게요. 자료 1부터 자료 3의 거래를 메인 매출 전표에 입력하시오. 전자세금 기단서와 관련된 거래는 전자입력으로 처리하자. 자, 자료 3개를 메인 매출 전표에 차례대로 입력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자료 세금 계산서 매입이고 매입세 공제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51번 유형으로 입력하면 되겠습니다. 날짜는 10월 15일입니다. 그래서 메인 매출 전표에 입력을 쉽게 할 수 있겠죠. 10월 15일 유형은 51번이고 품명은 스마트 팩토리 솔루션 공급가액은 3천만원, 거래처는 공급자 스마트 산업이고요. 전자세금 1번 해주셔야 되고요. 분계는 외상으로 했으니까 혼합으로 하셔야 되고요. 원재료가 아니라 소프트웨어를 구입한 거니까 소프트웨어라는 무형자산으로 회계 처리해야 되죠. 대변은 외상이면 개정 과목이 뭐죠? 미지급금이죠. 미지급금 3,300만원. 그리고 거래처는 스마트 산업.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건물 등 감가상각자산 취득명세서라는 것은 여기 있는 이제 소프트웨어라는 요
그 고정자산 계정 과목이기 때문에 여기 이제 불러오기 하면 가서 자동으로 작성이 되겠습니다. 날짜가 10월 5일이기 때문에 과세 기간을 10월부터 12월로 해서 잠시 후에 작성을 할 거고, 자 474페이지 자료 2번도 입력해야죠. 자 자료 2번도 입력합니다. 날짜는 11월 14일이죠. 11월 14일 하신 다음에 유형이 51번이죠. 네, 품명이 건물 증축공사 하게 되고요. 수량단가 지나가고 공급가액에다가 50 플러스 엔터. 거래처는 공급자니까 인우건설이 공급자입니다. 인우건설. 전자세금 계산서잖아요. 그러니까 1번 전자 입력하시고요. 자, 아까 자료 설명에서 공장 건물이고 자본적 지출로 처리하라 그랬습니다. 네. 그리고 대금은 거기 세금계산서 밑에 보니까 이것도 외상이에요. 그러면 혼합으로 해야 되겠군요. 그래서 차변의 원재료 코드를 건물로 수정해야죠. 202번 건물로. 그리고 내려와서 대변에 이것을 외상으로 했기 때문에 미지급금이 되는 거예요. 미지급금 5,500만원 되겠습니다. 자, 거래처는 탭키 눌러서 인우건설이 미지급금의 거래처가 되도록 해주면 되고요. 여기 있는 이 건물에 대한 내용이 건물 등 감가상각자산 취득 명세서로 자연스럽게 작성이 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있는 자료 3번 비품 구입한 거 입력하겠습니다. 자, 날짜는 현금 영수증의 거래 날짜를 찾아보시면 24년 12월 7일이죠. 자, 12월 7일로 입력하시는데 이거는 유형이 세금 계산서 매입이 아니고 현금 영수증이에요. 그러면 매입 중에서 현금 영수증 매입이 여기 61번에 보면은요, 현과라고 있죠. 현금 영수증 과세 매출이다 이거. 과세 매입이다 이겁니다. 매입이니까 61번이에요. 61번 현과 선택하시고 품명에다가는 아까 자료 설명에 나와 있었어요. 복사기라고 알려줬죠. 복사기라고 하시고 공급가액에다가 합계 금액을 입력해요. 현금 영수증 신용카드 거래는 공급가액에다가 합계 금액을 넣는 것입니다. 그래서 165만원이죠. 165만원을 입력을 해야 엔터 쳤을 때 150으로 바뀌어요. 그리고 부가세가 15만원으로 입력이 되고 합계에 165만원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거래처 코드는 아까 영수증에 보면 나와 있어요. 현금 영수증에 사업자 명에 보면은 애플전자라는 회사죠. 거래처가 애플전자가 되는. 그리고 이 현금 영수증은 전자세금하고 관계가 없어요. 그래서 방향치로 그냥 지나가시면 되겠고요. 현금 거래니까 분계를 1번 현금 분계 한번 해보시고, 자, 출금전표, 부가세 대급금, 매입세 공제 받아야 되죠. 원재료가 아니고 복사기니까 비품으로 코드를 고쳐줘요. 비품. 그래서 212번 비품 요 내용이 건물 등 감가상각자산 취득 명세서로 넘어가게 됩니다. 자, 그래서 비품, 소프트웨어, 건물 요 세 가지가 해당이 되고요. 자, 그래서 이제 수행 과제 지금 1번을 우리가 한 겁니다. 자료 1부터 자료 3의 거래를 메인 매출 전표에 입력하시오. 이걸 우리가 방금 한 거예요. 다음 2번 하겠습니다. 제2기 확정신고기간에 건물 등 감가상각자산 취득명세서를 작성하시오.
네, 가서 조회만 하면 작성이 됩니다. 자, 전체 메뉴에 가셔서 건물 등 감가상각자산 취득 명세서 여기 맨 밑에 있죠. 예, 클릭하시고 기간은 10월부터 12월 2기 확정 과세 기간으로 기간을 입력하신 다음에 여기 위에 보시면은 자동으로 작성되지 않는 양식에서는 불러오기가 있어요. 예, 불러오기를 마우스로 클릭한 다음에 밑에서 확인해주면 작성이 됩니다. 예, 한번 해주실까요? 네, 그러면 세 줄로 스마트산업, 인후건설, 애플전자 위에 취득 내역에는 건물, 구축물, 기타 감가상각자산 이렇게 구분이 되죠. 기타 감가상각자산에 그 소프트웨어하고 비품이 포함되어 있네요. 네, 그래서 요거 이제 작성을 하면 2번이 끝난 거고요. 그 다음에 수행 3번, 수행과제 3번을 보시면은 아래 전자신고 세액공제를 반영해서 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를 작성하시오. 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를 홈택스에서 전자신고하여 전자신고 세액공제 10,000원을 받기로 했어요. 그럼 요 10,000원이 거기에 입력이 안 돼 있으면 우리가 입력을 해서 작성한 다음에 저장을 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전체 메뉴에 가셔가지고 부가가치세 신고서 여기로 들어가죠. 클릭을 하신 다음에 2기 확정 기간으로 입력을 하는 거죠. 10월 엔터, 12월 엔터, 정기신고에서 엔터. 네, 작성이 되었나요? 그 다음에 봐야 될 게 요 18번에 여기에 10,000원이 지금 입력되어 있지 않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자신고 세액공제는 여기에다가 입력을 해야 되는데 바로 입력을 하는 게 아니라 여기를 더블 클릭을 해서 입력합니다. 자, 18번의 세액란을 더블 클릭하면은 그 밖의 경감 공제세액 명세라는 팝업창이 나오는데 거기에 54번 항목이 바로 전자신고 및 전자고지 세액공제 내역입니다. 여기다가 10,000원을 입력하시고 엔터를 꼭 쳐야 돼요. 여러분 이 더존 프로그램에서는요 숫자 입력하고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숫자를 다 입력했으면 엔터 쳐야 그것이 반영이 돼요. 예, 그런 다음에 이 창을 눌러서 닫아보면 아까 여기 18번의 세액란에 10,000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요렇게 해놓고 저장을 하시면 되는데 저 위에 보시면 저장 단추 있죠? 예, 저장 확인. 그래서 나중에 이제 답안을 작성하기 위해서 이 부가세 신고서를 조회하여 답안을 작성할 때는 불러오기 할 때 여기 이제 기간을 다시 입력하면은 이렇게 물어보죠. 불러오시겠느냐? 이때는 예 하면 돼요. 왜냐면 우리가 다 완성해 가지고 저장을 해 놓은 거니까. 네. 자, 그래가지고 이제 수행 과제의 3번까지 해낸 겁니다. 그래서 건물 등 감가상각자산 취득 명세서 문제가 나오면 비교적 쉬운 문제를 냈어요. 네, 여기서는 특별히 일반 전표에 가서 회계 처리할 사항도 없기 때문에 아마 어제 여러분이 3번 안분 계산했을 때보다 쉬웠을 거예요. 안분 계산했던 거는 맨 마지막 문제가 그 일반 전표에 가서 그 공제받지 못할 부분에 대해서 부가세 대급금에서 빼가지고 해당 자산의 취득원가로 포함시키는 그 분계를 해야 되거든요. 그것을 잊어버리는 사람이 많아요. 그래서 잊어버리지 않는 것은 반복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공부하는 건 부지런하면 공부할 수 있잖아요. 부지런하면. 그래서 모의고사, 기출문제 이것을 반복적으로 하면 다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러나 아무리 반복을 해도 한 번도 이해를 못했다 그러면은 시험 보는 날 기억이 안 날 수도 있습니다. 네. 이해는 해야 돼요. 예, 이해는 했는데 오늘은 내가 선생님 설명 듣고 이해를 해서 잘 따라 했는데 내일은 생각이 안 난다. 그건 큰 문제가 아니에요. 예. 한번 다시 하면 다시 기억이 되고 하기 때문에, 그런데 할 때마다 이해가 안 간다. 이거는 다른 처방을 해야죠. 예. 이해를 어쨌든 해야 됩니다. 예. 내가 왜 이해를 못하는가? 이해를 못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부가가치세 이론을 내가 듣지 않았는지, 네, 뭐 재무회계 쪽에서 이해가 안 간다. 아직 개정과목 분류를 내가 전혀 자산이 유동자산, 비유동자산이 있고 유동자산은 당좌자산과 재고자산이 있는데 도대체 당좌자산이 뭐가 당좌자산인지, 건물이 당좌자산인지 현금이 당좌자산인지를 모르겠다. 그 상황이 되면 이해 자체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기본이 일단 있어야 되고, 그런 기본이 있는 가운데에서 지금 새롭게 이렇게 해가는 것들을 이제 이해만 하시면 자리를 잡게 된다 이거죠. 그렇습니다. 다음은 이제 실무 수행 평가 문제가 이렇게 나와요. 네, 지금까지 이 59회 문제에서 거래자료 입력 문제, 그 다음에 부가가치세 문제 이렇게 수행을 쭉 했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이제 실무수행 평가 문제가 나옵니다. 결산을 아직 안 했는데, 결산하기 전에 실무수행이 나오고, 예, 결산이 또 따로 나오는군요. 예. 그래서 실무수행 여기에 70점이라고 되어 있는 것은 지금 푸는 것이 70점의 다는 아니겠습니다. 30점은 이론에 대한 거고, 이 70점은 뒤에 아직 여러 가지를 합쳐서 70점이에요. 자, 답안 작성할 때 여러분 그 유의해야 될 사항, FAT 1급에서 나왔던 그 유의사항하고 똑같아요. 똑같으니까 여러분 다 잘 숙지가 되어 있을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오해가 있는 것 같아서 요 2번 요거 좀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요. 답안에 1000원 단위 땡땡땡 이걸 입력할 때 더존 프로그램의 숫자 입력 방법과 다르게 숫자 키패드의 요 플러스 키, 이 기능은 지원되지 않습니다라는 요게 있다 보니 시험 보는 날 우리가 사용하는 이 더존 프로그램에서 전표를 입력한다든가 뭔가를 할 때 뭔가를 입력할 때 100만 원을 입력해야 되는데 플러스 요게 안 된다는 말이냐. 예, 그렇게 오해를 하셨다면은 그건 오해입니다. 자, 프로그램, 이 더존 스마트A 프로그램의 플러스키 사용은 우리 교육용이든 시험 보는 날이든 다 됩니다. 예. 그러면 여기서 안 된다는 건 뭐냐? 답안 작성할 때, 예, 여러분이 이제 프로그램에서 답을 보고 여기다 복사하여 붙여넣기를 하는 게 제일 편하잖아요. 근데 복사하여 붙여넣기가 안 되는 답도 있을 수 있죠. 그러면 이제 답안을 여러분이 100만 원이다 하면 답을 입력해야 되잖아요. 답안에다가 답안지에 답을 입력할 때는 그 플러스 키 사용할 수 없다. 그 뜻입니다. 네. 자, 그래서 이제 수행평가 11번부터 20번까지 10문제, 예, 모두 22점짜리 먼저 하겠습니다. 예. 자, 보통 하나가 2점, 네, 3점이래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이 앞에서 뭔가를 하나를 실수했다.
그걸로 인해서 뭐 질문이 나왔을 때 그것과 관련된 질문이 하나 나왔으면 2점만 감점되는 거예요. 그것과 관련된 작업의 질문이 2번 나왔다. 2개가. 그러면 4점이겠네요. 예,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하나의 작업을 앞에서 못했다 또는 전표 입력을 못했다 했을 때 야, 이거 전표 입력 하나 못했는데 큰일 났구나. 뭐 한 10점 망가진 것처럼 이렇게 너무 쫄면 안 돼요. 예, 분계 하나 못한 거 많아야 4점, 작게는 한 2점밖에 영향을 안 줍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용기를 잃지 말아야 돼요. 끝까지 뒤에 쉬운 거 할 때까지 계속 해야 돼요. 자, 11번 한번 해봅시다. 계산서 합계표 1기 확정 신고 기간에 면세 계산서 수취 금액은 얼마냐 이랬습니다. 1기 확정권은 우리가 입력한 것도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11번 문제는 여러분이 앞에 거를 하나도 안 했어도 여기서 누구나 다 정답을 맞출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1기 확정 거 전표 입력한 게 없어요. 앞에 거 다 2기에서만 입력했어요. 자, 그래서 이것은 백데이터로 다 입력된 거라서 무조건 맞출 수 있다. 자, 그러면 계산서 합계표 가보겠습니다. 계산서 합계표를 보는데 세금 계산서 합계표인지 계산서 합계표인지를 구분 못하는 사람들이 가끔 있어요. 그는 이제 FAT 1급 처음 보는 사람들은 그렇죠. 여러분은 잘 알죠? 계산서 합계표와 세금 계산서 합계표는 다릅니다. 자, 계산서 합계표 가셔가지고 1기 확정이니까 4월부터 6월로 입력해야 된다는 거. 이런 걸 모르면 안 된다는 거죠. 4월부터 6월로 왜 입력해야 되는지를 이해를 못하겠다. 이건 지금 과세기간을 아직 정리를 안 해놓은 거예요. 1기 예정 1월부터 3월, 1기 확정이 4월부터 6월, 2기 예정은 7월부터 9월, 2기 확정은 10월부터 12월이다. 외워야 되죠. 자, 면세 계산서 수취 금액이 얼마냐 그랬으니까요. 자, 매입 계산서가 면세 계산서입니다. 금액은 여기에 합계에 나와 있죠. 2,350,000. 답안을 작성할 때 여기를 클릭하고 컨트롤 C 해가지고 컨트롤 V 하면 되겠습니다. 다음 12번 매입 매출 전표 입력을 조회해서 5월 10일자 수정 세금 계산서에 수정 입력 사유 코드를 물어봤어요. 자, 5월 10일자 매입 매출 전표를 가봅니다. 이건 우리가 한 거예요. 수정하지 않았으면 이건 놓치죠. 자, 5월 10일자 가면은요, 네, 이거 기억나네요. 영세율 세금 계산서로 우리가 내국신용장 사후개설에 관한 건이잖아요. 그러면 여기 아무거나 요 세 건이 다 거기에 해당되는 거니까 이 세 건 중에 아무거나 하나 체크한 다음에 저 위에 수정 세금 계산서 눌러보세요. 그러면 우리가 입력한 수정 사유가 여기 상단에 딱 보입니다. 거기에 코드를 물어봤잖아요. 그러니까 5, 수정 사유 코드 5가 답입니다. 그래서 5를 입력하시면 되고요. 13번 세금 계산서 합계표 1기 확정 매출 전자세금 계산서 발급 매수는 총 몇 매냐 이랬습니다. 자, 세금 계산서 합계표 어디 있는지 아시죠? 세금 계산서 합계표. 자, 1기 확정 4월부터 6월이죠. 엔터 3번 치시고 매출 전자 세금 계산서의 매수니까요. 자, 매출하고 전자가 여기입니다. 매수는 여기죠. 25 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14번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조회하라. 1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반영하는 영세율 과세 표준이 얼마냐? 자, 부가가치세 신고서 4월부터 6월로 조회하면 되죠. 부가가치세 신고서 4월부터 6월이 1기 확정이에요. 정기신고에서 엔터 하시고 영세율의 과세 표준을 물어봤죠. 여기가 영세잖아요. 5번과 6번을 더하면 돼요. 6번은 없으니까 3,000만원
답이 3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3천만 원을 컨트롤 C, 컨트롤 V입니다. 다음 15번 부가가치세 신고서 일기 확정 신고 기간의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과세 표준에 반영되는 수입 금액 제외 총액은 얼마냐? 자, 수입 금액 제외는 여기 과표에 있었어요. 수입 금액 제외가 뭐냐? 제품 매출이 아닌 다른 것을 처분해 가지고 수입을 받은 수입 금액이 생긴 거예요. 자, 과표 눌러보시면 여기는 수입 금액이고 수입 금액 제외는 여기 31번에 있습니다. 600만 원. 이게 답이죠. 600만 원. 컨트롤 C, 컨트롤 V로 답을 작성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6번 매입세액 불공제 내역을 조회하라. 네, 매입세액 불공제 내역. 네, 여기 클릭해서 이기 예정, 이건 우리가 작성한 거 맞네요. 그러면 7월부터 9월. 안분 계산한 거 우리 저장한 거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저장한 데이터 사용하시겠습니까? 저는 저장한 게 기억이 납니다. 예, 네, 여기 안분 계산해 가지고 50만 원 이거 기억날 거예요. 자, 거기에서 3번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내역에 불공제 매입세액은 얼마냐? 요 50만 원과 같아요. 한번 여기 들어가 보세요. 3번. 우리가 여기다가 작성을 했었어요. 어저께. 예, 여기 3번. 여기에 이 50만 원 이거. 불공제 매입세액이 여기 14번에 있죠? 예, 이겁니다. 이걸 컨트롤 C, 컨트롤 V로 입력하죠. 이 금액이 여기 2번에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내역에 여기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이쪽으로 넘어와 있습니다. 이거나 같은 거예요. 다음은 15번 아니 지금 16번을 했나요? 그러면 17번이죠? 17번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조회해서 이기 예정, 지금 우리가 지금 이기 예정입니다. 열려있는 게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차가감 납부할 세액 27번 난의 세액. 네, 27번 난의 세액. 자, 부가가치세 신고서 아까 작성 안 해놨나요? 네, 다시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2기 예정 기간으로 입력하겠습니다. 2기 예정이 7월부터 9월로 기간을 입력해야죠. 네, 저는 저장해 놓은 게 기억나요. 불러오시겠습니까? 예 해서 저장한 걸 가지고 답을 하면 됩니다. 27번 난, 27번 난이 바로 여기에 있는 번호가 27번입니다. 1190000이죠. 1190000을 답안에 컨트롤 C, 컨트롤 V 하면 된다. 네, 이거는 클릭이 안 되네. 클릭이 안 되면은 여기 있는 거 클릭하면 돼요. 네, 여기. 그러니까 여기를 마우스로 클릭해 보니까 클릭이 안 돼. 그러면 여기. 이거나 같은 거니까. 클릭이 안 되나? 어디? 클릭이 안 돼도 한번 클릭해 놓고 안 되래. 네. 클릭이 돼야 복사 컨트롤 C가 되는데. 자, 이제 참고로 알아두세요. 27번의 금액은 이쪽 차감세하고 언제나 같습니다. 다음은 18번이요. 부가가치세 신고서 조회. 이기 예정 신고기간에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작성되는 부가가치세 첨부 서류에 해당하지 않는 거. 네, 자, 이런 문제 잘 나오더라고요. 자, 지금 이기 예정 거 우리가 방금 요거 답안 작성한 이 양식에서 첨부 서류라는 게 뭐냐면 부속 서류를 말하는 거예요. 첨부 서류. 신고서 말고 뭘 첨부해야 되느냐? 자, 세금계산서 발급분이 있으면 세금계산서 합계표. 세금계산서 합계표 있어야죠. 그 다음에 증빙이 또 뭐가 있나 여기 보니까 고정자산 매입한 게 있네요. 그러면 건물 등 감가상각자산 취득명세서. 우리 그 조금 전에 작성해봤죠. 건물 등 감가상각 자산 취득 명세서 고정자산 매입이 있으면
그 다음에 여기 16번에 보니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이 있네요. 예, 그러면 매입세액 불공제 내역서. 예, 매입세액 불공제 내역서 제출해야죠. 그것뿐이네요. 예. 증빙이 지금 그것만 해당이 돼요. 자, 따라서 계산서 합계표 필요한지는 이거 가봐야 알아요. 과표를 가봐야 알아요. 자, 그건 좀 이따 보도록 하고, 건물등 감가상각 취득명세서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신용카드 매출점유 등 수령금액 합계표. 수령금액 없어요. 만약에 신용카드를 수령했다면 여기 14번에 그 밖에 공제 매입세액 여기에 어떤 숫자가 나타나 있어야 되잖아요. 신용카드 매입이 그 밖에 공제 매입세액란에 들어가는 거거든요. 근데 거기 숫자가 하나도 없어. 따라서 신용카드 매출점표 수령한 내역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답은 3번인 거예요. 자, 그러면 계산서 합계표 필요한지 확인해 보러 가겠습니다. 과표 눌러서 계산서 분이 과표에 여기 면세 수익 금액이 있어요. 예, 면세 수익 금액에 계산서 발급 금액에서 4,920만 원 입력된 게 있죠. 계산서 발급이 됐습니다. 그래서 계산서 합계표 제출해야 돼. 네, 그래서 여기는 신용카드 3번이 답이었습니다. 다음 19번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조회해서요. 2기 확정신고기간의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세금계산서 수취분 11번 난 고정자산 매입 금액이 얼마냐. 네, 우리가 아까 고정자산 세금계산서로 2건을 샀었어요. 소프트웨어하고 뭔가 2건 샀었습니다. 자, 그러면 조회하면 돼요. 2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10월부터 12월로 조회를 합니다. 정기신고에서 엔터 불러오시겠습니까? 예. 자, 고정자산 매입 여기에 들어가는 게 되겠습니다. 11번 8천만 11번 난의 금액이 얼마냐? 이 금액이 8천만 원이죠. 그래서 여기를 컨트롤 C 컨트롤 V로 복사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20번 부가가치세 신고서 조회 2기 확정 신고기간의 부가가치세 차가감 납부할세 27번 난은 얼마냐. 자, 27번 난의 요 금액이 이 금액이 복사가 안 되니까 이걸 복사해서 답안에다 붙여 넣어 주세요. 이것과 이것은 항상 같다 그랬죠. 11864,000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10문제 하면은 22점 획득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요 22점이 무슨 문제? 네, 자, 일단 22점 일단 하고 뒤에 가면 또 결산 끝나고 또 평가 문제가 또 한 번 나와요. 자, TAT 2급의 결산은 제가 보기에는 FAT 1급의 결산 수준밖에 안 돼요. 예. 뭐 특별히 어려운 게 나오지 않습니다. FAT 1급의 결산 문제 여러분이 잘 해낼 수 있었다면 TAT 2급도 그런 정도 수준으로 나온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자료 설명 보겠습니다. 전기 2월 된 선수 수익에는 당기 도래분 25만원이 있다. 자, 이게 무슨 뭘 하라는 것 같아요? 자, 선수 수익이 있대요. 전기에 2월 된 거. 이것은 당기 그 금액이 25만 원이라는 거예요. 25만 원 당기 도래분. 자, 그러면은 결산 분계잖아요. 12월 31일 날 이 이자 수익을 발생시켜 줘라 이 이야기예요. 당기분의 이자 수익을. 예. 그래서 차변에 오는 것은 부채를 이제 감소시켜야지. 선수 수익 25만 원 부채 감소시켜주고 대변에 이자 수익
25만 원 수익 발생시켜줘라. 수익 발생. 전기에 이월된 선수 수익 중에서 25만 원이 단기분 이자 수익이다. 요런 얘기예요. 요런 얘기니까 이렇게 단기 결산에 이자 수익을 발생시켜 주고요. 선수 수익이라는 이제 부채에서는 부채를 감소시켜야죠. 자, 이걸 일반 전표, 수동 분계죠. 수동 결산 일반 전표에다 입력합니다. 자, 일반 전표 12월 31일 차변의 선수 수익 금액은 25만원, 대변의 이자 수익 (25만원) 이렇게 됩니다. 자, 여러분이 이 문제를 잘 살펴보시면 이 안에 답이 다 있어요. 자, 금액은 25만원이구나. 개념 과목이 여기 이자 수익도 보이죠? 선수 수익도 보이죠? 네. 전기에 이월된 선수 수익에는 단기 도래분 25만원이 있다. 근데 그 내용은 이자 수익이다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단기에 도래, 이자 수익이 단기에 도래된다는 것은 단기분이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이자 수익, 수익을 발생시켜야죠. 그래서 이거는 수익을 발생시켜주는 수정을 해주어라 이 말이에요. 선수 수익에서 빼가지고. 그러니까 선수 수익이 부채지 않습니까? 이 부채를 감소시켜야죠. 빼려면. 그래서 차변의 선수 수익, 대변의 수익을 발생하는 건 뭐예요? 대변이죠. 대변이 수익 발생. 그래서 대변의 이자 수익이 가는 거다. 자, 다음은 2번을 보시겠습니다. 9월 1일에 보험료를 지급하고 전액 보험료로 판매관리비 보험료 계정으로 회계 처리를 했답니다. 네. 그럼 뭘 하라는 걸까요? 보험료에 단기분이 아닌 게 있을 수도 있다. 이걸 지금 내포한 거예요. 자, 보험 기간을 보시면 돼요. 보험 기간이 내년 8월 말까지니까 지금 8개월치가 문제예요. 이 8개월치를 차기로 이연시켜야 돼요. 보험료가 비용이죠. 비용을 이연시켜주는 결산 수정을 해라 이 말이에요. 9월 1일 날 전부 800번대 보험료로 회계 처리를 이미 했다 이거예요. 이 금액만큼. 그런데 이 금액의 보험 기간을 보니까 딱 1년이죠. 24년 9월 1일부터 내년 8월 말까지. 그러면 요 1년치 보험료 중에서 8개월 분이 얼마인지 계산해야죠. 그래서 여러분이 계산기를 가지고 어떻게 해야 돼요? 1년치 보험료 816000 곱하기 8개월 나누기 12개월 이렇게 해야 비용을 이연시켜야 될 보험료가 얼마인가가 계산이 되는 거죠. 그 계산을 정확하게 해야 돼요. 얼마 나와요? 54만 4천 원. 네. 자, 54만 4천 원이 나왔다. 54만 4천 원이다. 이 54만 4천 원의 비용을 이연시켜 주는 겁니다. 자, 그러려면은 비용을 이연시키려면 이걸 내년으로 가지고 간다는 거예요. 비용을. 그러면 자산으로 잡아야 돼요. 그 개정 과목이 선급 비용이라는 개정 과목이었다. 선급 비용. 비용을 이연시키려면 선급 비용 개정 과목이 필요해요. 차변. 그리고 대변이 보험료입니다. 그리고 대변은 보험료. 단기 보험료가 아니므로 9월 1일 날 보험료로 전부 비용 처리한 것을 취소시켜 주는 거예요. 얼마만? 54만 4천 원입니다.
그러면 81만 6천 원에서 54만 4천 원이 손익계산서에서 빠지게 되는 거죠. 비용을 취소시키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차변의 선급비용, 대변의 보험료 12월 31일 전표 일반 전표에 입력하시면 돼요. 자, 입력할까요? 12월 31일 일반 전표에 차변의 선급 비용 54만 4천 원, 대변의 보험료 코드가 800번대라고 문제에서 알려줬어요. 이 코드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판매관리비 821번으로 해서 54만 4천 원. 보험료 코드가 뭐 500번대도 있고 600번대도 있고 그런데 아무렇게나 그냥 선택하면 안 된다는 거죠. 문제에서 800번대라고 했으니까 정확하게 800번대로 취소를 시키는 것입니다. 판관비. 자, 밑에 수행과제 읽지 않고 우리가 해버렸군요. 자, 수행과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전기 선수 수익 중 단기 도래분에 대하여 1월 1일자로 회계 처리하시오. 오, 아이고, 이거 날짜 하나 고쳐야 돼요. 아니, 결산 문제라고 그래서 12월 31일로 우리는 회계 처리했잖아요. 요거 처음에 선수 수익, 요거 요거 날짜 수정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항상 수행과제 읽어보고 해야 돼요. 자, 2번 단기 발생분 보험료 판매관리비에 대하여 12월 31일자로 결산 정리분계를 하시오. 월할 계산할 것. 아까 곱하기 8하고 나누기 12 하는 거. 그게 월할 계산이에요. 계산해가지고 54만 4천 원 아까 계산한 거예요. 이거는 12월 31일자로 잘 했습니다. 근데 요거 1월 1일자로 하라 그랬네요. 자, 그러면은 일반 전표에 가가지고 앞에 요 선수 수익, 이자 수익 두 개를 체크한 요 두 개 체크해서 이것을 옮기면 돼요. 1월 1일로. 네. 자, 두 줄을 체크하셨으면 저 위에 보시면 이동이라는 단추가 있어요. 이동을 누른 다음에 여기 전표 이동 일자 1월 1일을 입력해요. 1월 엔터 치면 1월 1일 입력하고 엔터. 그런 다음에 아래에서 이동 요 단추를 누르면 옮겨집니다. 전표는 해당 일자로 성공적으로 이동했습니다. 확인. 네, 이렇게 하면 12월 31일에 입력한 전표가 1월 1일로 옮겨갑니다. 이게 선생님 25년으로 가는 거 아니고 24년 1월 1일에 아까 우리가 이동한 날짜에 연도가 24년도예요. 25년도 장부는 현재는 안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자, 우리가 만약에 옮길 때 체크하시고 이동을 누르면 여기에 연도는 만약에 1월 여기에다가 어떤 날짜를 넣었어요. 여기다 이제 1월 1일이라고 이렇게 넣으면 여기 전표 이동 날짜의 연도가 24년도로 자동으로 바뀌죠. 취소. 그래서 24년도 1월 1일로 가게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1월 1일도 25년 1월 1일 회계 처리를 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지금 우리는 24년도 결산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24년도 결산할 때 25년도 전표는 입력이 불가능한 거죠. 지금 질문이 아마 혹시 이 날짜가 25년도 1월 1일을 얘기한 거 아니냐? 지금 그 질문을 하시는 거죠? 아닙니다. 24년. 전기에 2월 된 거니까 그냥 1월 1일 날 이자 수익으로 바로 발생시켜도 괜찮아요. 근데 1월 1일 날 어차피 안 했으니까 안 하고 결산일까지 왔네요. 그럼 12월 31일 날 해도 1월 1일 날 수익을 발생시키든 12월 31일 날 수익을 발생시키든 단기의 손익에는 영향이 없어요. 일단 손익에 다 이자 수익이 반영이 되니까.
단기 재무제표를 만드는데 차이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 문제에서는 특별히 1월 1일로 하라 그래서 우리가 1월 1일로 해야 돼요. 다음 2번 가보겠습니다. 결산자료 입력에 의한 자동결산. 자, 자료 1번 기말 재고 실사 내역이다. 실사 내역이라는 건 재고조사를 했더니 원재료가 이만큼 1,000만원어치, 제품이 4,000만원어치 있었다 이 말이에요. 다음 당구장 표시. 기말 제품에는 시용 판매에 따른 시성품 중 구입의사 미표시 500만원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요. 이랬습니다. 구입의사를 미표시했다면 우리 회사의 재고자산에 포함시켜야 되는데 포함되어 있지 않다 그런다면은 여기 제품, 기말 제품이라고 그랬으니까 제품에다가 플러스 500만원 해서 입력을 하면 돼요. 그래서 기말 제품 재고액 입력할 때는 4,000만원이라고 입력을 하면 안 되고 4,500만원이라고 우리가 입력을 해요. 자,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에서 우리가 하는 일 FAT 1급 때 다 우리 연습했죠. 자, 수행과제 읽어보고 하겠습니다. 결산을 완료하고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에서 손익대체분계를 하시오. 자, 결산을 완료하라는 말은 여기 1번 여기 결산자료 입력에서 점표 추가를 해라 하는 말이에요. 이게 결산을 완료하고 그 다음에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에서 손익대체분계하라. 요 2번 작업입니다. 요 날짜 입력한 다음에 점표 추가 눌러라 이 말. 손익대체분계는 점표 추가를 말하는 거죠. 그러면은 비용은 손익계정 차변으로, 수익은 손익계정 대변으로 이 회계 처리가 자동으로 만들어지죠. 네. 단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 내역은 처분 내역은 없는 것으로 하고 미처분 이익잉여금 전액을 2월 이익잉여금으로 2월 하기로 한다. 미처분 이익잉여금을 2월 이익잉여금으로 2월 하는 것도 점표 추가 누르면 다 2월이 됩니다. 분계가 만들어지죠. 자, 그러면 이제 자동결산부터 하겠습니다. 결산자료 입력으로 가셔서 결산 일자는 1월부터 12월 기간으로 입력을 하고 거기 표에 있는 원재료 평가액 1,000만원을 기말 원재료 재고액이라는 데다가 넣어주는 거예요. 원재료 하면은 항상 기말 원재료 재고액입니다. 그래서 거기다가 1,000만원 입력해 주면 되고요. 엔터 치고 그 다음에 제품 4,500만원은 제조원가에 여기 지금 이게 다 제조원가들입니다. 쭉 더 내려가면은 기말 제품 재고액이라고 있어요. 기말 제품 재고액 찾아가지고 거기에다가 제품 평가액 4,000만원에 시송품 500만원을 더해서 4,500만원을 여기다 입력해요. 예, 나머지 자료는 없는 거니까 위에서 전표 추가를 눌러서 분계를 해줘야 됩니다. 예, 확인. 그런 다음에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를 작성합니다. 자,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 클릭합니다. 저장된 데이터 불러오시겠습니까? 해서 아니요 하는 것은 FAT 1급 하는 거나 똑같아요. 아니요. 네, 새로 작성해야 돼요. 그런 다음에 저 위에 있는 처분 예정일 거기에다가 2025 0331 처분 확정일에다가 2024 0331 그리고 아까 문제에서 뭐라고 그랬냐면은 처분 내역이라는 것은 지금 이 자리가 처분 내역이죠. 처분액 없는 것으로 한다. 예, 없는 것으로 하고 이거 전부 다 2월로 2월을 한다 이랬어요. 아니 이 금액이 아니죠.
이 금액이죠. 이 금액 2억 1911만 8,431원. 예, 이거 모두 2월 하기로 한다. 자, 이제 전표 추가 누르면 됩니다. 손익 대체 분계를 해주면 돼요. 자, 전표 추가 눌러서 추가하시겠습니까? 확인. 이게 바로 손익 대체 분계를 하라는 지시를 한 거예요. 예, 지금 우리가 무엇을 했냐면은 결산 자료 입력에 가서 해당되는 거 이거 2개 입력하고 결산을 완료했습니다. 전표 추가 눌러서 그 다음에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 들어갈 때 아니요 한 다음에 요 날짜 2개 입력하고 손익 대체 분배를 위해서 또 전표 추가했습니다. 네, 결산이 끝났습니다. 자, 좀 쉬었다가 다음 시간에 다음 페이지부터 이제 하고 또 소득세 연습을 또 해보겠습니다. 쉬었다 할까요?